탱나무 숲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일거리가 많네요. 자, 고민이 몇 개야 지금? 요즘 고민철이어가지고 고민이 많네. 생각보다 많네. 자, 여기는 탱나무 숲입니다. 네,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해결한 고민들이에요. 이렇게 나무에 걸려있고, 오늘도 고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향기는 오랜 시간 기억에 남는 거 아시나요? 저는 태연 언니처럼 향기에 엄청 민감하고 기분에 따라 향수를 바꾸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향기로 사람을 기억해요. 제 X는 겨울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반했던 날의 온도와 향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X는 저에게 진짜 상처만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랑 같은 향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순간이 생각나요. 그래서 치를 떨지만 여전히 그 향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도 향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점점. 좀 아련한데?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자주 뿌리는 향인데 그 냄새를 맡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들은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말도 못 꺼내지만 태연 언니에게 몰래 저의 기억을 얘기해 보아요. 언니도 향기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From DD. 향기로 기억하는 사람은요, 저는 있죠. 저는 그 상황 자체를 향기로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죠? 그 콘서트에서도 이렇게 나쁜 사람한테 끌려 자꾸. 근데 그 향이 너무 좋은 향일 수도 있잖아.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자기 취향의 향인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난다. 더 뭔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좀 덮으면 되지 않을까요? 좀 어렵겠지만. 근데 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계열의 향수인데 다른 브랜드에서 되게 비슷한 결로 향이 나온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 달달하고 이런 뭐 바닐라 계열의 향이었는데 약간 그 잔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다르다 보니까 뭔가 그 향수를 대체를 하면서도 또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계열의 탑노트나 뭐 베이스 이런 거를 좀 다른 향을 미세하게 찾아 쓰시는 게 어떠실까? 자, 이분에게 코멘트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다른 브랜드 향을 추천합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것만 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 컴백만 기다리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 소원이에요. 저의 X는 바로 중간고사 성적표랍니다. 부모님께서 중간고사 정규 1등을 하면 태연 언니의 콘서트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언니에게 입덕하고 첫 콘서트라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주말마다 스터디 카페에서 살다시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정규 1등이라는 믿기지 않는 성적을 받았어요. 대단하다. 한다고 하네? 아직까지 매일 언니의 콘서트를 추억하고 저의 중간고사 성적표에 고마움을 느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태연 언니. 그럼 콘서트 가려고 정규 1등함. 쉽지 않잖아요, 정규 1등은. 정규 2등은 좀 잘한다 싶은데 정규 1등은 이거 맘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대박인데? 결국에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는 원래 좀 했나 보다, 공부를. 자, 정규 1등 축하하고 너는 원래 공부를 잘 하던 아이였구나.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 꼭 하렴. 꿈이 뭔지 궁금해요. 답장 주세요. 탱나무 숲. 자, 다음. 또 애기가 또 하나 보냈네. 애기가 13살 꼬마래요. 안녕하세요, 태연 언니. 저는 작년 5월 6일에 언니를 알게 되어 입덕한 13살 꼬마 소원 김보민입니다. 저는 안 쓰는 물건이 많지만 정리하기 벅차고 물건을 버리면 나중에 쓸모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서랍에 몇 년째 놔두고 있어요. 헉, 난데? 언니는 코덕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물건들을 금방 치우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건에 미련 남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13살 꼬마 소원 보민.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냥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또 나한테 필요 없지만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주변을 둘러보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어떨까? 안 쓰는 건 그냥 버려요. 나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 제가 이런 말 할 그 처지가 아닙니다.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안 쓰는 거 제발 버려. 코덕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저는 그 화장품은 안타깝게도 유통기한 있잖아요. 전 진짜 아끼지 않습니다. 쓰려고 사잖아요. 네. 쓸 때 너무 이렇게 화장솜에 왜 우리 막 촐촐촐촐 덜어서 쓰고 그냥 팍팍 쓰세요. 그냥 이렇게 팍팍팍 찹 그냥 팍팍 남은 거 막 몸에 바르고 그래야 돼. 왜냐면 어차피 유통기한 있어. 이거 다 못 쓴다니까. 어차피 버려야 돼. 아끼면 똥 돼요. 코덕이니? 코덕이면 공감될 텐데. 저도 지금 요즘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건데 쟁여봤자 또 새로운 게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나오더라고요. 사연들이 재밌네요. 요즘 저를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예전에 저는 열심히 하루 일과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알차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귀찮아졌어요. 이렇게 나태해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저만 멈춰버린 느낌이랄까요? 이 상태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살다가 지쳤을 때 어떻게 해야 원래 저를 되찾을 수 있을지 태연 언니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from 돌멩이. 저도 비슷해. 나도 이런 고민해요. 너무 평소에 계획하고 계획에 맞게 살았던 파워 제이들은 현타라고 하죠. 네.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계획할 게 없어졌을 때, 내가 세운 계획에 자기가 감당이 안 될 때, 그럴 때 분명히 과부하가 오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런 생각을 꼭 하는 것 같아. 이건 과정이에요. 나 나태해졌나? 나 나사 풀렸나? 나 변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적정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계획을 한 5개 세웠던 거를 6, 7개를 세우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나태해진 게 아니라 그냥 과부하인 거예요. 너무 과한 거야. 그래서 자기를 탓하고 본인을 자꾸 채찍질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하나만 줄여요. 계획을. 근데 파워 제이들한테는 이제 뭔가 안 한 것 같고 게을러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좀 이런 여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파워 제이로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생각만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는 것까지 모든 시간들이 다 계획돼 있더라고요. 이러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지칠 수가 있어요. 절대 나태해진 게 아닙니다. 나태해진 게 아니에요. 과부하가 의심됩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어떻게 가져요? 여유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유도 계획에 넣으세요. 그럼 여유를 가지는 거 뼈를 그냥 때려버려야지 아주. 자, 저의 조언이었습니다. 자, 전 직장 동료이자 전 남친이었던 X에게 첫 직장 생활에 힘들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생겨 든든했어. X에게니까 반말이구나. 내가 겪은 부당한 일에 나보다 불같이 화내줄 때면 내 편이라 감사했고 엉망이고 진창이었던 하루더라도 존재만으로 힘이 나곤 했었어. 딱 거기서 끝냈어야 했던 인연이었을까. 만나기 시작하면서 남보다도 못하게 모질게 구는 너가 어찌나 밉던지. 아침마다 와있던 메시지가 없어 공허했고
아침마다 가볍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출근했던 길이 어쩜 그렇게 매일 가파르고 무겁고 어둡던지.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몇 번이고 뛰쳐나와야 했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내가 꼴사납고 짜증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종종 네 소식을 들어. 어쩌다 네 말버릇이나 일하던 패턴이 내게 묻어나올 때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잘 지내. 너도 그럴까?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어쩌다 내 얘기를 들을 때면 넌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꼭 숨겨야겠지. 너가 정말 내게 미안해했으면 좋겠다. 별일 아닌 작은 것들로부터 내 생각이 자꾸 나서 멍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지내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Gonna block you 부를까 2X. 오, 매워. 썸 탈 때는 그러니까 서로 설레니까 또 이렇게 막 연락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네 거가 되고 네가 내게 되니 예전 같지 않다. 어떻게 같이 저주를 해줄까? 어떻게 뭐 인형에 뭐라도 꽂아줘요? 망하길 기도해. 왜 달라져? 왜? 자기가 마음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나는 그것도 하나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사람인지라 또 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럼 그거에 따라 그 과정을 마무리 짓는 것도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약간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제가 뭐 본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아프고 힘들길 X에게. 이게 또 모니터로 사연이 와가지고 새로 여기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부터 증오해 드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만나더라도 덜 아프시길. 자, 이렇게 해서 좀 봤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사람들이. 내 고민은 누가 들어주나? 그래, 이 기회에 나도 고민 좀 얘기하자. 사실 내 고민은 누가 들어주나가 고민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일기 이럴 때 좀 고민스럽죠? 이럴 때 좀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 이런 거 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돼. 이런 고민쯤이야. 다 이렇게 우리 엄마 그랬어. 길은 어딜 가나 다 연결돼 있고 다 길이 있다. 엄마 말 잘 안 까먹는 편. 나 고민 하나 더. 커피 양이 계속 늘어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줄여야 될까? 대체 음료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좀 그런 거 없나? 커피랑 비슷한 좀 맛이 나는 거? 탱나무새! 자, 해결한 편지들 이제 그럼 이게 걸어줘야 되거든요. 걸고 자리가 없잖아. 고민 걸 자리가 없어. 복세 편살. 키는 진짜 누가 이렇게 나무 큰 거 갖고 왔어? 자, 여러분 또 다음에 고민이 있다면 탱나무 숲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들어준 소감을 한번 적어보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그들의 고민은 많이 착했다. 거의 진라면 순한 맛, 아니 사리곰탕면. 이런 고민이라면 앞으로도 종종 들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고민을 좀 줘라. 보내줘라. 그리고 뽑아줘라. 그럼 행복해.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태연이가.